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알테오젠, 좀 좋은 소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바이오 사이클이 좀 세게 가는 날은 유가가 잡히는 날이 같이 맞물려 줘야지만 좀 폭발적인 트리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알테오젠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ABL 바이오. 얘는 아직은 좀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번에 바이오 USA 전에 뭐 하나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보가 나올 때마다 팔로업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연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바이오 사이클, 진짜 바이오 안 간다 해가지고 속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한 전망,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남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오히려 바이오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강연회까지도 체크를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또 알테오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좋은 기업이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K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오프라인 강연회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또 정말 바이오를 들으려고 먼 걸음 또 오신 분들까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바이오의 진심이다 보니까 저의 생각을 좀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근데 그때 좀 강조를 드렸던 알테오젠이 강연회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올라가니까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이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확실히 시장이 좀 힘이 없긴 한데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은 이번에 올해만 하더라도 호재가 라이센스 아웃이 2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제 나온 얘기가 PGR에 대한 분쟁, 특허권에 대한 분쟁, 이 특허를 무효를 시켰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할로자임이 머크가 키트루다 SC를 상용화를 하는 데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15건인가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할로자임이 머크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크도 할로자임을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PGR 소송을 통해서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특허 자체를 부시는, 그게 PGR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아니다, 특허로 인정하기엔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 깨자 라고 해서 17건에 대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판결이 나온,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가 되게 좀 광범위했었던 그런 특허였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특허가 특허권 분쟁에서 머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할로자임에 대한 특허 하나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거에 연계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특허권 무효는 앞으로 걸려있는 17건이 다 대부분 특허가 없어질 거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시각이 많고, 이제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엄민용 연구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아무튼 지금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할로자임이 RHU-PH20이라는 이 원천 기술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특허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로열티를 못 받게 되니 여기에 대한 배합법이나 SC 전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술 과정을 특허로 모든 거를 등록을 해버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SC 제형으로 바꾸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랑 겹치는 게 있으면 너네 우리한테 로열티 내, 이렇게 파이프라인 하나 없어진 걸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그러려고 지금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송을 계속 걸리면은 만약에 머크가 이거에 대해서 로열티를 좀 크게 뺏기거나 돈을 크게 뺏길 수 있는, 파이를 뺏길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특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알테오젠 기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할로자임이 계속 단지를 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로열티 규모를 줄이거나 마일스톤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할로자임이랑 계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가 있겠죠. 잠재적 리스크, 잠수함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머크가 총대 메고 싸워준 게 너네들이 특허를 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 특허 자체를 부셔줄게. 이래서 PGR 소송을 진행을 한 겁니다. PGR 소송에서 머크가 정말 대승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할로자임은 이제 딴지 걸 수 있는 특허 자체가 거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크가 총대면서 싸워준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게 머크가 승리가 이뤄진다. 그러면 할로자임이 지금 걸고 있는 머크에 대한 소송 자체도 아예 진행이 안 돼요. 왜냐면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 소송을 건 건데 특허가 사라지면은 소송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로자임은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한테 딴지를 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든 생각이 이래서 진짜 글로벌 대기업은 건드는 게 아니구나. 역으로 그냥 이제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한번 할로자임이 건드려 봤는데 이거를 머크가 아예 특허 자체를 부시는 과정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또 머크 쪽에 유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다가 PGR 소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17건 전부 다 승인이 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절반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할로자임이 걸고 있는 소송은 한 절반 이상은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소송 분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재판도 오래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머크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키트로 다 팔면 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판매 정지를 다시 한번 더 기각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 자체, 이게 노이즈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혔던 노이즈였었는데 이게 완전하게 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GR 하나만 나온 건데 앞으로 줄줄이 계속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승리할 때마다 쭉쭉쭉 올라가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알테오젠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라이센스 아웃의 4,200억 규모에 대한 마일스톤, 그리고 8,600억짜리에 대한 마일스톤, 그리고 플러스로 로열티에 대한 미드 싱글 4에서 6%를 증명했기 때문에 요거 내용 아직도 시장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래서 쭉쭉쭉쭉 시장과 무관하게 알테오젠은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좀 장밋빛 전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주주분들 막 지금은 완전히 낙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바닥이 어딘가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호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잘 홀딩하면서 대응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볼 수 있는 구간 언제든지 오니까. 그리고 ABL 바이오 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뭐 케어젠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니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끊임없이 제가 체크 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거고요. 그리고 꼭 멤버십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바이오에 대한 방향성은 끊임없이 체크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정말 중요하게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랑 네이버 밴드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빠른 건 텔레그램이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이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라도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체크드리는 실시간 브리핑도 꼭 받아보시면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 같이 기다리면서 또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이오가 진짜 안 간다 이번엔 바이오 끝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바이오는 진짜 절대 안 갈 것처럼 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지쳐 떠나서 안티로 돌변했을 때, 그리고 바이오 팔고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포모에 끌려갔을 때, 그런 끝자락이 왔을 때쯤 정말 커다란 사이클이 왔었는데, 근데 유가만 잡히는 거를 기다리면서도 보면은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터널의 끝자락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그 구간이 올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체크 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이나 밴드 꼭 오셔가지고 함께 어려운 시기 헤쳐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